사법시험 이제 얼마 안 남았을 때 집으로 한번 갔어요. 집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뭐 이게 눈물밖에 안 나는 거예요. 시험도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막 군대도 가야 되고 막 그래서 그냥 아버지 서재에 한번 들어가 봤는데 굉장히 뭔가 허름한 책이 하나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아버지 얘기를 하나 좀 드리고 싶은 게 저희 아버지께서 초등학교만 졸업하셨어요. 옛날 이름으로 국민학교만 졸업하셨는데 인생 대역전에 성공하셔서 지금은 좀 이제 다른 삶을 살고 계신데 그 아버지를 만들어 주신 책이 있었어요. 저는 진짜 이 책을 딱 보고 너무 소름이 돋았어요. 이게 내 인생을 바꿔줄 수도 있겠다는 확신이 딱 들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 그 책이 뭔지 아시겠어요? 사법고시를 여러분 9개월 만에 합격한 분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밑줄적 세체 혓바닥 플레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It's so tim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방 소개받은 이윤규 변호사입니다. 목소리 너무 좋다. 네, 저는 현재 이제 변호사 활동도 하고 있지만 방금 이제 소개를 받은 대로 9개월 준비로 사법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공부법 학회 회장도 하고 있고 공부법 마스터예요. 오늘 그 모든 것들 제가 어떤 식으로 조금 정복하는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왠지 저것도 대본 화대도 좀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신뢰가 가는 약간 그런 느낌이. 근데 제가 과연 그러면 공부를 잘했는가? 사실 저는 게임 광입니다. 게임 현재도 게임 굉장히 많이 하고요. 학생 때는 어느 정도였냐면 여러분들 프로게이머 아시죠? 예. 저는 이제 연습생이었어요. 게이머가 되시려고? 아니 근데 공부도 잘하셨어? 전국대회도 나가고 그다음에 이거를 누워가지고 이제 한 자세로만 게임을 하다가 디스크가 터질 정도로 제가 뭘 하면 진짜 끝장을 보시나 보다. 근데 제가 가까스로 이제 대학을 또 갔어요. 근데 또 이 버릇이 또 남 줄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제 급기야 제적을 당했습니다. 학교에서. 제적을 당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영장이 1순위로 나와요. 남성분들은 굉장히 많이 이 아픔을 좀 공감하시겠지만은 군대를 이제 다녀오면 공부는 끝나고 그때 또 사법시험이 폐지가 되고 로스쿨이 들어온다는 시절이었어요. 제가 사실은 공부는 안 했지만 뭔가 변호사는 되고 싶었는데 그 일생의 꿈이 이제 없어질 위기에 좀 놓여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시험까지 남은 기간이 한 2개월 정도였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2, 3년 정도 준비를 하면 사법시험 1차가 되는데 저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제 도저히 합격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런 코너에 몰린 기분 속에서 이제 그래서 제가 뭘 했을까요? 바로 제가 공부에는 뭔가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좀 꼼수가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게임을 할 때도 남들이 이렇게 분석해 놓은 거를 그대로 따라해서 최단 코스로 가는 걸 좋아합니다. 공부에도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한 거예요. 공부에 치트키가 있나요? 여러분들께 오늘 합격으로 가는 지름길 10년 공부하면 누구나 다 잘할 수 있죠. 급행열차 어떻게 하면 빨리 원하는 목표에 갈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꼼수는 여러분들 여행 가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여행 갈 때 주로 뭐 많이 보시나요? 맛집이라든지 뭐 땡스타를 보죠. 전 자유롭게 갑니다. 뭐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굉장히 위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옷을 막 두껍게 껴입고 갔는데 굉장히 추운 곳일 수도 있고 만약에 안 찾아보고 간다면은 이렇게 간 사람 아무도 없죠. 그치, 정보가 있어야지. 근데 공부는 되게 재밌게도 그냥 맨 땅에 헤딩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인강부터 일단 결제를 해요. 그다음 친구가 보통 많이 듣는 인강을 결제를 하죠. 그다음 앉아서 책 보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실제 그 방법들이 효과를 발휘하려면은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정확히 알아야 되고 시행착오를 겪지 않아야만 짧은 기간에 빨리 목적지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뭘 했냐면은 다른 친구들이 다 공부할 때 도서관에 가가지고 합격 수기를 모두 모았어요. 한 40년치 정도 40년? 한 100개 정도가 됐었는데 이것들을 모두 모아서 분석을 했고 공통적인 거 있잖아요. 이 사람도 했고 저 사람도 했고 그런 방법들을 모으다 보면 나에게도 적용될 수 있고 어떤 진리 같은 것들이 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제가 여기서도
그 중에 한 후기에서 또 발견한 공부법이 있었어요. 그 다음 게 조금 제 인생을 많이 바꿔줬어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공부하실 때 어떤 식으로 시작을 하시나요? 책을 처음에 읽고 그다음 인강 듣고 이해가 되면 문제집을 풀죠. 근데 우리가 몸에 에너지라는 게 있거든요. 정신은 신체에 배터리가 있어요. 근데 공부하면 점차 이렇게 줄어들어요. 근데 문제집을 풀어야 내가 점수를 잘 받는데 문제집 풀 때 되면 이미 에너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쵸 그쵸. 근데 시험에서 내가 점수를 잘 받는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이거 문제를 잘 푼다는 거죠. 문제를 잘 푼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해설을 얼마만큼 잘 아느냐에 달려 있는 거겠죠. 따라서 공부는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처음부터 해설지로 공부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이게 대부분의 시험을 빨리 합격하신 분들의 어떤 비법이었어요. 이런 식의 사고 전환, 이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공부를 조금 못하시는 분들은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코피 터지게 막 밤새서 공부했고, 저도 옛날에 공부 못할 때 되게 집에서 구박받을 때는 저기 엄마가 하도 뭐라고 하시니까 휴지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빨간 물감 묻혀서 막 옆에 놓고 그랬어요. 코피 터진 것처럼 하려고. 어릴 때부터 꼼수 쓰셨네.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해서 갔는데 그 시험에 그 문제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경우 되게 많죠. 시험은 가장 자주 나오고 누구나 맞힐 수 있는 문제를 먼저 공부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해보면 교과서 중에서 시험에 나오는 부분만 모두 모아놓은 게 해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꼼수들도 물론 좋은데 제가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받아요. 변호사님 방법 중요한 거 압니다. 그렇지만 공부는 머리 아닌가요? 지금 딱 머리 이렇게 좋아 보이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왜 방법이 중요하고 왜 머리가 안 좋은 사람도 공부를 잘할 수 있냐면 공부는 결국엔 기억이거든요. 뭔가를 얼마만큼 기억할 수 있는가에 따라 달려 있는데 그것은 처음부터 타고난 걸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필살의 암기법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여러분들이 조금 색상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색상. 제가 오늘 했던 얘기들 아마 거의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어요.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야, 이 사람이 무슨 색깔 옷을 입고 왔다든지 키가 얼마라든지 목소리는 조금 느끼하다든지 만약 얼굴색이 좀 시꺼멓다든지 이런 건 기억나시죠? 똑같아요. 책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색상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주시냐면은 폴더화를 좀 해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책 보시면 처음부터 대뜸 그냥 정독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저와 여러분이 예를 들어 지금 대화하는 거를 단체 어떤 메신저 창에다 올린다고 해볼게요. 그럼 제가 하는 말들 지금 파일 하나하나 여기에 계속 올리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찾으실 수 있을까요, 이거를? 아무도 못 찾죠. 시험은 사실 원하는 지식을 원하는 때 빨리 끄집어내지 못할 때, 말하자면 지식의 변비에 걸렸을 때 시험을 못 치게 됩니다. 원하는 정보를 얼마만큼 빨리 끄집어낼 수 있는가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들 컴퓨터에 보면 폴더가 다 있잖아요. 이걸 똑같이 활용해서 내 머릿속에도 폴더를 만든다는 느낌을 가져주세요. 변호사님 근데 어떻게 만들죠? 여러분들이 보시는 교재 속에다 답이 있습니다. 아무거나 여러분들 보셨던 책 하나만 머릿속에 펼쳐주세요. 소목차, 소제목 이런 거 있죠. 걔가 바로 폴더의 명칭이에요. 걔들을 형광펜을 가지고 이렇게 처음에는 칠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 소목차만 쭉 읽으면은 야, 내가 공부해야 될 게 지금 몇 개네? 아, 3개구나. 2개구나. 이런 걸 아실 수 있게 되고, 다른 색깔을 이제 또 칠해 주시면은 전체적으로 폴더가 생겨요. 이렇게 칠하고 보면은 아까 내가 외웠던 게 총 뭐 파란색 몇 개였어. 파란색 밑에는 녹색이 몇 개였어. 이런 식으로 떠올릴 수 있게 돼요. 이렇게 칠하고 보면은 어려운 부분이 나왔어도 어느 부분인지 찾으실 수 있게 됩니다. 카테고리로 이렇게 들어가라. 체계화되게 이렇게. 자, 근데 제가 사실 시험이 이제 얼마 안 남았고 이런 공부법, 암기법들을 어떻게 이렇게 좀 빨리 알게 됐을까요? 여기는 하나의 계기가 있습니다. 사법시험 이제 얼마 안 남았을 때 집으로 한번 갔어요. 집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뭐 이게 눈물밖에 안 나는 거예요. 시험도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막 군대도 가야 되고 막, 그래서 그냥 아버지 서재에 한번 들어가 봤는데 굉장히 뭔가 허름한 책이 하나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아버지 얘기를 하나 좀 드리고 싶은 게, 저희 아버지께서 초등학교만 졸업하셨어요. 옛날 이름으로 국민학교만 졸업하셨는데 인생 대역전에 성공하셔서 지금은 좀 이제 다른 삶을 살고 계신데, 그 아버지를 만들어 주신 책이 있었어요. 저는 진짜 이 책을 딱 보고 너무 소름이 돋았어요. 이게 내 인생을 바꿔줄 수도 있겠다는 확신이 딱 들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 그 책이 뭔지 아시겠어요? 궁금하시죠? 아, 갑자기?
갑자기? 하지마. 전단 신고. 오 마이 갓. 아버지의 책? 아이고 궁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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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았어요. 두 분 중에 63표로 다음 라운드에 진출할 득자는 바로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와우. 진짜로? 호호. 63표 주인공 축하합니다. 문과와 이과 중에 이과 갑부사 세치요. 아 재밌었는데. 아 소감 좀 여쭤볼까요? 제 그런 작은 목표 자체가 처음에 시작할 때 과학 커뮤니케이터로서 이렇게 엄청난 프로그램에 과학 이야기 들려주는 게 제 꿈이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이거 나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목표 달성을 한 건데 이렇게 재밌게 각연드려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은 이 자리에서 변호사로서 저도 굉장히 자극적인 소재들 많이 알고 있지만 네. 그것보다는 공부법 얘기를 꼭 한번 해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그런 게 가진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만족스럽습니다. 아 멋지십니다. 예.